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핵심 정리 7페이지 그 차례 부분이죠. 차례 부분 일단 펴두시고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개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는 강의가 기록형 기본 강의죠. 보통 이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커리큘럼 진행을 하고 하시는데, 기록 강의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강의 자체를 진행 안 하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 같은 걸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기록 강의도 기록형도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이제 첫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간단히만, 우리가 변호사 시험, 형사법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의 유형으로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하죠. 객관식 선택형이 있고 주관식이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뉩니다. 사례형 기록형은 둘 다 주관식이되 시험과 답안의 양식 자체가 완전 다르죠. 지금 강의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양식 같은 것도 최소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제 출제 유형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공부해서 정리하고 막판까지 정리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내가 과목으로 공부해야 될 과목으로 분류를 했을 때, 처음에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실체법인 형법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이렇게 두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세 번째 과목을 잡으셔야 돼요. 기록형을 세 번째 별도의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막판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뭐 시험 한 10일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당 한 과목, 두 과목씩 이렇게 날짜를 분배해가지고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형법, 형소법, 뭐 형법을 하루 절반, 형사소송법을 하루 이렇게 잡았을 때 최소 형사 기록 같은 것도 한 절반 정도, 반나절 정도는 별도 과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막판 정리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떤 과목이든 기본 강의 등 통해 가지고 내용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이제 세 가지 유형 다 문제풀이 정리해 가지고 최신 판례 업데이트하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하면 기록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기본 강의를 진행하죠. 물론 분량상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보다는 따로 정리해야 될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형이라는 건 실체법, 형법, 절차법,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 배우는 거, 백지 상태에서 형법, 형소법처럼 백지 상태에서 새로 배우는 게 많진 않아요. 근데 기록형이라는 시험 양식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배웠던 형법, 형사소송법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는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기록 공부를 어쨌든 기록형 대비로 따로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거 활용해서 그냥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되겠지 해서 답안을 쓰는 거랑 답안 퀄리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딱 받아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변시 기록형이라는 기록형 공부를 따로 해서 답안 정리 같은 것도 따로 해가지고 쓴 답안이구나라는 답안이랑 그냥 대충 형법, 형소법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맞춰 썼구나 이런 식으로 사례같이 써버린 답안이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읽는 사람한테 생각보다 눈에 바로바로 좀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취지는 별도 과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분량 조절만 하는 겁니다. 형법보다 훨씬 적은 시간 분배를 하는 거죠. 자, 기록형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내용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는, 항상 공부 순서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과목처럼 백지 상태에서 뭔가 처음 배우는 걸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다? 이 두 과목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 기록형 시험에서 요구되는 방식에 맞춰서 문제를 읽고 푸는 방법, 그리고 거기 기록형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가지고 답안을 최대 득점을 할 수 있게, 효율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답안을 구성해서 꾸며 쓰는 방법을 따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순서 자체가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뭐 형법 총론, 강론 순서 상관없어요. 배우는 순서.
강론부터 배우고 총론 배워도 되고 소송법부터 배우고 실체법, 형법 배우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편제상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학교도 마찬가지죠. 형법은 총론부터 배우고 강론부터 배우고 형법을 일단 1년차에 배운 다음에 이제 2년차로 넘어가가지고 절차법,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바꿔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근데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기록형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이 두 과목을 최소 한 바퀴씩은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활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형은 어떤 뭐 학원 강의든 학교 강의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든 뭐 문제풀이를 하든 다 뭐요? 가장 마지막이에요. 문제풀이에서도 뭐야? 객관식 공부하고 사례형 주관식 공부를 한 바퀴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형 기출문제 풀고 정리하겠다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 강의 내용 공부 같은 걸 할 때도 형법, 형사소송법을 어쨌든 최소 한 바퀴 정도는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요. 그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강의도 기본 강의이긴 하되 기록형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가 어떤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공부를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시험장 들어갈 정도로 완벽하게 마음기까지 다 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뭐야? 어느 정도 최소 기본 강의 정도는 한 바퀴씩 공부를 한 걸 전제로 강의를 진행해요. 물론 필요한 내용은 한 번씩 다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것들도 기록에 특화된 내용으로 좀 더 이제 기록 예시 같은 것도 보면서 정리를 하곤 하는데 기초적인 기본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이런 거 형사법에서 요런 거 배우셨죠 라는 걸 전제를 깔고 그게 기록에선 요런 식으로 활용되고 요런 식으로 찾아서 요런 식으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게 이제 발생을 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런 거 형법에서 형수에서 중요하게 배우셨죠 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나 안 배운 것 같은데 아니면 대충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강의 듣고 나서 복습 단계에서 형법책, 형사소송법책 찾아가지고 이제 메꿔 넣으셔야죠. 그래서 기록 같은 경우는 형법, 형사법 기본 과목과 달리 복습할 분량이 많지 않아요. 왜? 기존에 배운 걸 활용하는 거니까. 형법처럼 막 새로 배우는 판례를 막 읽어보고 찾아보고 막 단어를 써서 외우고 할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정도 복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기록형 같은 경우도 문제를 좀 찾아서 풀어보고 복습한다고 했을 때 기재례 같은 거 답안에 써야 되는 문구 자체를 막 외우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의를 어느 정도 들어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교재 아까 펴둔 걸로 가셔가지고 7페이지 차례 부분 한번 보세요. 이 기록형 핵심 정리 교재 한 바퀴를 정리하는 게 이제 기본 강의를 쭉 진행하는 건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파트 1에 기본 지식이 있고 파트 2에 실전 지식이 있으면 기록형은 특히 실전이 중요해요. 문제풀이하고 답안 쓰는 게 중요한 과목이라 그랬죠? 공부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도는 파트 2에 잡으시면 돼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형법, 형사법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록형에 필요한 것들을 주제를 특히 잡아가지고 형법, 형사법, 특히 형사법이 중요해요. 기록에서는 전체적인 틀은 형사법이거든요. 기록은. 그리고 증거법 같은 거, 형사 절차 같은 거 다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거죠. 사실인정 이쪽도 형사법에서 배운 증거법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챕터 2 그리고 챕터 3가 묶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은 가볍게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대충 다 하시자고 넘어가고 하진 않아요. 찝을 부분들은 확실히 찝고 기록 예시 같은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로 기출문제집이 붙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파트 2에 몰려 있어요. 이게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메모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제 기록에서 메모도 해야 되는데 메모가 뭐고 어떻게 할 건지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끄적끄적 하는 게 메모가 아니에요. 기록에서. 그리고 분량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특별법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 시험이 현재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고등시험, 고등고시 중에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견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옛날에 막 사법시험하고 비교해가지고 뭐라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거 없어진 시험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변호사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되는 특히 형사법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뭐가 들어가요? 실체법 시험 범위에 형법만, 기본법 형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지금 실시되는 다른 법원 행신이 이런 시험 같은 거 문제를 보시면 당구장 표시 주의사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작성 요령 등에 특별법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례 시험이라고 했을 때 또 기록 시험 우리 시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도 어려운 거고, 사례 시험은 다른 시험도 많이 보죠. 객관식이랑 사례형은. 사례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하고 사례형 양식이 똑같아요. 갑이 뭐 사고치고 을이 이어서 사고치고 병도 이어서 사고치고 해가지고 중간에 또 병은 정도 끼어들고 했을 때 딱 1번 문제가 뭐예요? 위 사실관계에서 갑, 을, 병, 정의 죄책을 논하시오로 물어보면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이랑 똑같은데 다른 시험들은 다 뭐라고 써있어요? 당구장 표시 같은 걸 하고, 다만 특별법상 죄책은 논의에서 제외함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만 그게 없고, 우리 시험만 뭐가 포함돼요? 특별법이 포함돼요. 사례도 마찬가지고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만 사례형에서 죄책 검토할 때 특별법까지 고려해가지고 일반법,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죄책이 있으면 특별법상 죄책을 맞춰야 답을 맞춘 게 됩니다. 기록형도 마찬가지죠. 특별법 다 나와요.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죠. 매년 계속 특별법이 막 처음 보는 특별법까지도 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는, 변호사 시험용으로는 형법 일반법만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형법에 추가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뭐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특별법을 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건 물리적 불가능, 객관적 불가능이에요. 당연히 뭐겠어요? 이제 좀 특별법 파트 들어가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할 건데,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특별법 위주로 공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법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우리가 형법 기본 강의를 들으면 형법 기본서에 생각보다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 판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형법 요론 보시면, 저는 이제 요론으로 기본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제가 하는 책 가지고 얘기를 하면 형법 요론에 생각보다 특별법 판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형법 기본 강의를 요론 가지고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특별법을 이번 기본 강의 때 메인으로 다룰 건데, 그 공부하면서 다 들었던 거네 이것도 봤던 건데 하는데 봤던 건데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왜? 생각보다 교재 자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당연히 기본 강의 할 때 어쨌든 변호사 시험 특히 사례형도 나오고 이거 객관식도 특별법이 나오죠. 기록형만으로 특별법이 따로 분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 기본 강의니 뭐 캡슐 정리집 강의 같은 거 할 때 특별법 얘기를 저 같은 경우는 미루지 않아요. 이거 그냥 기록에서 하세요, 아니 뭐 특별법 강의 때 따로 하세요 하지 않고 책에 있는 중요 판례 같은 거 특별법 내용 웬만하면 많이 다룹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기본 강의 때부터 많이 다루죠. 그게 기본 강의 처음 듣는 수험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나는 당장에 그냥 형법도 모르고 형법 기본 강의 그냥 선행으로 그냥 가볍게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막 도로교통법, 교통분배 막 특별법 얘기부터 막 하고 하면 듣는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걸 분명히 알지만, 그거를 감안하면서도 특별법 얘기를 생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객관식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나중에 기록 공부할 때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예 생소한 상황에서 처음 배우는 거랑 그래도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이해 못했지만 한 번이라도 듣고 보는 거랑은 당연히 이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기록형 강의라고 했을 때, 기록 과목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를 좀 포함해요? 그렇다고 형법에서 한 것만 가지고 100% 커버되는 것도 아니니까 특별법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실체법으로.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또 이제 특별법 좀 어떤 식으로 수험적으로 분류할 건지는 특별법 파트 이제 강의 들어가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7페이지 마지막 파트 2의 마지막 챕터가 특별법 정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그냥 지금 교재 편제 순서대로 쭉 기본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재작년인가부터 특별법을 좀 먼저 해요. 왜냐면 앞부분 내용을 또 하다 보면 특별법 얘기가 당연히 기록 예시로 중요하게 등장을 자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정리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는 수업을 좀 따라가는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앞부분에서 특별법 파트를 제일 먼저 하고요. 분량 자체가 특별법이 제일 많습니다. 교재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일 동안 기본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특별법 파트만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4일 동안 넉넉히 잡아놨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각보다 분량이 많이 잡히는 게, 생각해보면 형법 기본 강의 회차 생각해보시면 돼요. 형법 강론 기본 강의 회차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니까. 물론 정말 짧게 막 할 것 같으면 뭐 하루 이틀 특강 해가지고 빨리 막 이제 훈련식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단계는 이제 기본 강의니까 좀 더 이제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들처럼 막 진짜 막 하나하나 막 하진 않을 거고, 이제 형법에서 배운 거 바탕으로 좀 더 이제 거뜬거뜬 가긴 할 거예요. 말은 기본 강의인데 기록 강의는 약간 이제 심화 강의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법 자체는. 자, 그래서 특별법부터 할 거고요. 자, 그래서 219페이지를 이제 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들어갈 건데, 이제 특별법 들어가기 전에 기록형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전체 개관 하나 설명만 하고 가죠.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등장을 할 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답안 작성법 무명공 정리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할 건데, 쟁점 분류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또 특별법 얘기할 때 앞부분 공부할 때 자주 이제 언급될 거라서 간단하게 기록형 시험에서 출제되는 쟁점에 대한 분류, 거기에 맞춰서 답안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간단히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들으세요. 어차피 이제 세부적인 건 교재가 정리하면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구나, 이게 사례형 시험과 기록형 시험의 다른 포인트구나, 그걸 이제 간단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형법, 형사법 공부하면서 사례형 답안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답안 구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배우신 거 있죠? 사례 공부를 따로 안 했더라도 기본 강의 단계에서부터 그건 강조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재 정리도 하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비교하시면 돼요. 자, 기록형 같은 경우는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기록에서 답안 작성할 때 아니면 기록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논리 구조를, 논리 순서를 취하는, 검토 순서를 취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학, 법리적인 판단의 기본이거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어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갑의 죄책을 논하라. 자, 갑이 길 가다 행인하고 술 먹고 집에 가다가 행인하고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 행인이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괜히 그냥 오기로 네가 뭔데 시비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경우 갑의 죄책을 검토하는 거예요. 사례 같으면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고, 기록 같으면 폭행으로 기소된 갑이 재판에서 나 안 때렸는데요 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갑의 변호인 A 입장에서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시오, 유죄냐 무죄냐 면소냐 공소기각이냐 검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단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냐면, 사실 인제 쓰는 단어가 좀 있죠. 관용적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요. 인정되는 사실, 사실 인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인정되는 사실을 검토해서 나눠서 인정되는 사실만 가지고 어떤 판단? 우리가 정리하는 건 지금 법학이니까 어떻게 돼요? 법적인,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뭔 소리예요? 형사재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같이 갑이 폭행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폭행죄 유죄냐 무죄냐 검토해봐라 물어보는 게 기록형 시험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때렸으니까 폭행죄고 반의사 불벌죄니까 처벌 부르는 의사표시가 있네. 그러니까 공소기각 이런 걸 검토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갑이 A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하는 게 출발이에요. 왜?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무죄입니다. 정확하게는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증거불충분 무죄예요.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때린 걸 전제로 이게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으니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했으니까 폭행죄가 성립하고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무슨 반의사 불벌죄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폭행죄에 있어서 어쩜 판례태도 법리를 적용했을 때 아니면 폭행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정당방위로 했으니까 위법성 조각 이런 걸 따질 여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때린 게 갑이 때린 게 아니라 갑은 엉뚱하게 그냥 억울하게 그 길을 지나간 적도 없는데 인상 차이가 진범이랑 비슷해가지고 억울하게 기소된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을이 때린 거다 이런 식으로 갑이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무죄로 끝나는 거고 사실 인정 안 되니까 무죄로 끝나는 거고 어떤 규범적인 평가 같은 건 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뭐야? 이제 뭐야? 사실 인정부터 해봤을 때 갑이 A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때렸네 그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규범적으로 평가 판단했을 때 일단 뭐야? 정확하게는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거죠. 왜? 여기서 또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은 또 검토 추가로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추가적인 조각 사유가 소극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냥 폭행죄가 성립한다라고 평가가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형법 얘기할 때도 기본이고 형소법, 증거법이니 이런 거 설명할 때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 그 학부 시절에 막 그 법대 교수님들이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리걸 마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된 사람들은 사람이 갑이 A를 때렸다라는 표현하고 갑이 A를 폭행했다는 표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제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요거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때렸다라는 표현은 사실인정적 표현인 거고 그걸 한번 법적으로 평가해서 평가까지 들어간 표현이 폭행했다는 표현이에요. 때렸다와 폭행했다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형법을 배운 사람들이면. 자, 왜 같은 말이 아니에요? 때렸다 그래가지고 100% 폭행이 그냥 폭행한 게 아니에요. 왜? 인정되는 사실,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예시예요.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주관적인 구성요건적 사실이죠. 이 사람이 기분 나빠서 그냥 한 대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패 죽이려고 때리다가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요? 죽이려고 때려 실행의 착수 있죠? 못 죽였죠? 그럼 법적 평가가 뭘로 바뀌어요? 살인 미수죄로 바뀌죠. 둘 다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은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주먹으로 친 거예요. 자 근데 평가가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추가로 주관적 사실이 어떻게 인정됨에 따라 폭행고의로 했는지 살인고의로 때렸는지에 따라 둘 다 때린 거지만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살인 미수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말이랑 폭행했다는 말이 다른 말인 거죠. 칼로 사람을 찌른 게 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고 살인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선 공직방으로 추가로 평가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른 얘기다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되게 기초적인 얘기예요, 이건. 자, 그러면 지금 기록형 쟁점 분류, 기록형 시험에서 출제되는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 쟁점 분류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뭐랑 또 이게 이제 쟁점이랑 이어집니다. 자, 시험이에요. 답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쟁점을 잡았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때는 객관식과 달리 결론만 맞추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결론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내매 검토함에 있어서 논거 설시를 정확하게 맞게 하셔야지 점수가 들어가죠. 답만 맞는데 논거가 다 틀려버리면 그냥 결론 배점 1, 2점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자, 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방금 얘기했죠? 사실 인정을 먼저 해서 때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갑은 때린 적도 없고 억울한 사람이면 무죄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야? 피고인에 대해서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가 이 기록형 답안 문제에 대한 답 결론이 돼요. 그럼 논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사실을 인정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때렸냐 안 때렸냐는 무슨 법전을 펴면 갑이 때렸다 안 때렸다가 써있는 게 아니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CCTV 영상 틀어보고 맞은 A 진술도 들어보고 다 증거죠. 목격한 B가 있으면 목격자 B 진술도 들어보고 평소 갑과 A 관계에 대해서 친한 친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한 친구 말도 들어보고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 같은 것도 읽어보고 폭행치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다 지금 뭐예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증거재판주의가 있죠. 기록형 시험의 기본 틀은 형소법이라 그랬어요. 형소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소법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기록 강의가 좀 더 수월하고, 아까 형법도 마찬가지네요. 형소법 공부가 좀 덜 되시면 특히 증거법이나 이런 거 절차 관련 공판 파트를 좀 이제 소홀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록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하시고 복습도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증거재판주의 있죠. 형사소송법 307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요. 그 증거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 때린 사실이 인정될 정도, 합리적, 우리 또 배웠죠? 무죄 추정이니까 무죄 추정을 깰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확신이 있으면, 그 정도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이제 평가로 넘어가는 거고, 무죄 추정을 깰 만큼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유죄 확신 없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그냥 무죄로 가는 겁니다. 무죄 추정대로. 그럼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인정 안 되면. 증거 가지고 사실 인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에도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 할 때 위에 논거, 검토가 뭘로 들어간다고요? 증거 검토로 들어가요. 법리 기재가 아니에요. 규정 몇 조에 따르면 이 사람이 때린 거다 이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때렸습니다, 안 때렸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비교해 가지고 규범적 법적 평가를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뭐가 돼요? 때릴 의사,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요격 행사,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내리쳤어요. 자, 올려쳤다라고 했을 때 그걸 폭행으로 평가할 때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형법 260조 폭행죄 규정 들어가는 거죠. 자, 규정을 포함해서 법적 판단에는 당연히 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법리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법학이니까 제일 우선 죄형 법정주의죠. 일단 규정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내 뺨을 때리는 건 왜 사람이 사람을 때린 거긴 한데 내가 내 뺨을 때리는 걸 법적 규범적으로 왜 폭행죄로 평가하지 않아요? 폭행죄는 그냥 사람을 폭행하면 폭행이다라고 써있어요, 규정에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폭행죄의 객체인 사람은 자기 외 타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가고 가장 메인 해석이 뭐야? 우리가 시험에서 검토될 때는 판례 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면 판례도 없죠? 일반 법리 같은 게 들어갑니다. 사례형 시험 같으면, 자, 그래서 증거 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고 인정된 사실만 가져다가 법리를 적용해서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결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시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례형 시험, 자,
말이 좀 꼬이네요. 기록형 시험에서는 방금 말한 게 쟁점 분류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이 뭐 이제 합의된 표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기록형 시험에서 쟁점을 딱 분류할 때 방금 말한 대로 사실인정 쟁점이 있고 무죄냐 유죄냐를 따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인정 안 되면 무죄라고요. 100%.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정됨을 전제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걸 법적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판단, 규범적 판단 쟁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크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기록 공부의 가장 기본이자 끝이에요. 자, 왜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고요? 답안 구성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세부적인 답안 목차 구성을 다루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례형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기록형 시험 같으면 그냥 대충 분류하면 출제되는 문제 중에 50%는 사실인정 쟁점이고 나머지 50%는 법률 판단 쟁점입니다. 법적 판단 쟁점. 그냥 절반이에요. 출제되는 게. 자, 근데 기록형 시험 사례형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100%예요. 법적 판단 쟁점이 100%입니다. 자, 이게 왜 100%예요? 시험 문제 양식을 사례형 문제 같은 거 한 번씩 보신 적 다 있죠? 자, 사례형 시험의 출제 양식이 어떻게 돼요? 시험지를 딱 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례형 시험지를 딱 펴보면 갑이 어쩌고 저쩌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A를 때렸다. 그리고 사경 P가 이거를 제지하면서 쫓아오자 너도 뭔데 하면서 하니까 A 사경 P도 때렸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날이 돼가지고 술값이 떨어진 갑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무전취식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질문이 어떻게 돼요? 이 경우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딱 한 페이지예요. 물론 이제 1문 한 페이지, 2문 한 페이지지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100% 사실인정은 다루지 않는 법률 판단 쟁점이요? 이게 써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앞에 구구절절히 시간 순서대로 등장인물별로 깔끔하게 문장으로 한 페이지에 딱 정리되어 있죠. 물론 복잡은 하죠. 자, 이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문제에서 깔아준 거예요. 뭘 깔아준 거라고요? 그냥 요걸 깔아준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문제에서 출제자가 뭘 줬어요?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도 멱살 잡고 욕설하고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C 물건을 훔치고 아니면 C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존재 인정하는 사실은 전제로 깔고 질문 자체가 뭐예요? 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 판단만 해서 죄책을 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출제 양식 자체가 100% 법적 평가 판단 쟁점인 겁니다. 사례형은 100%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인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안 때렸으니까 무죄입니다.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없어요. 문제 양식상. 자, 근데 기록형 시험 같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정당방위에서 전담 무죄다. 아니면 불법 원인급의 횡령이니까 무죄다. 이런 식으로. 기록형도 나오고 사례형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법적 평가 쟁점에 있어서는 사례 기록 차이 없어요. 답안이 구성이 똑같습니다. 분량 차이만 있어요. 자, 근데 뭐요? 자, 아직 익숙하진 않겠지만 자, 부교재 기출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죠? 자, 우리 기록형은 사례형은 문제가 1, 2, 3, 4페이지인데 기록형 같은 경우는 수십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50페이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출제자가 뭘 던져준 거예요? 증거를 준 거예요. 자, 증거를 던져주고 기록형 시험은 뭘 물어볼 수 있어요?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기소된 갑에 대해서 기록에서 주어진 증거를 내가 하나하나 검토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해서 무죄입니다를 물어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록형 시험은 사례형과 달리
법적 규범적 판단 문제가 절반, 그리고 사례형에서 나올 수 없는 사실인정 쟁점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 시험이 사례형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시험이 어렵죠. 기록형까지 들어가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이런 기본 시험 중에서 기록형 물어보는 건 이제 법원 내부 시험 이런 거 말고는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다른 시험 보는 사람들은 기록형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기록형 시험의 경우는 사실인정 쟁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사실인정 쟁점 쪽 관련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법적 평가 쟁점, 법적 판단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면 절반씩 해당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되, 상대평가에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이쪽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형과 기록형이 법적 평가 문제에선 방금 얘기했죠? 쟁점도 유사하고 답안 구성도 유사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록 공부를 따로 열심히 안 한 사람들도 사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쪽은 다 잘 맞춥니다. 오히려 더 과하게 써요, 답안을. 자, 근데 뭐야? 기록형 공부를 따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록 공부를 따로 한 사람이랑 따로 안 한 사람이랑 답안 차이가 그냥 바로 난다고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쪽이에요. 왜? 이쪽은 객관식 사례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답안이 깔끔하게 안 써집니다. 구성 자체가 달라요. 자, 이제 세부적인 거는 무명공 정리 가서 배워야 되니까 가볍게만. 어떤 식으로 답안 구성이 달라지냐면, 기록 같은 경우는 답안 목차, 이런 기재례 표현 이런 걸 막 하나하나 외워서 들어가요. 자, 요쪽 쟁점 같은 경우는 답안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소목차 같은 건 안 잡습니다. 소목차 같은 거 잡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불법원 임금의 횡령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례형 같으면 학판검이 들어가지만 기록형에서는 학설은 날려버리고 판례 태도만 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기록형이 훨씬 더 짧게 쓰고 쓰기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학설 같은 걸 날려버리니까. 근데 똑같죠. 쓰는 건 일단 학판검을 쓰는 판례만 쓰든 불법원 임금의 횡령 안 된다는 판례 태도를 적시한 다음에, 그게 법리기재죠. 내가 이게 무죄입니다를 검토 결론 내림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리기재를 먼저 하고 사안 검토를 해요. 우리 어떤 사안 검토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는 사실, 갑이 이렇게 멋대로 처분해버린 그 물건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검토해봤더니 불법원인 뇌물 공여 목적으로 전달받은 걸 멋대로 쓴 거에 불과한 불법원인 급여물을 횡령한 거다라는 검토가 들어가야죠. 사례든 기록이든 똑같이. 사안 검토 배점 누락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리기재 사안포석 결론이에요. 크게는 두 문단, 세 문단입니다. 보통 이걸 묶었으니까 답안에서. 간단하죠. 사례 답안도 이 구성이에요.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규정 판례 쓸 건지 판례만 쓸 건지 학판검 사례 쟁점으로 쓸 건지 문제 제기까지 출발할 건지예요. 그런 세부적인 거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은 따로 배우셔야 돼요. 가볍게만 들으세요. 증거관계를 검토해봤더니 때린 사실이 인정 안 돼가지고 후단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결론이 후단무죄예요. 자, 근데 사실인정 쟁점에서 이렇게 증거불충분 후단무죄 전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목차 구성이 방금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공부 안 했으니까 정리 안 돼 있어요. 근데 보통 형소법 수업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다 얘기했습니다. 기본 목차가 6개. 물론 실제 답안 쓸 때는 2번은 생략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건 답안 작성법 들어가서 배우시고.
이게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사실 인정 안 되니까 무죄입니다라는 쟁점에 대한 답을 맞출 때 답안에 써야 되는 순서가 바뀔 수도 없어요. 이건 순서가 바뀌는 것도 감점입니다. 이거 순서가 논리적으로 바뀔 수도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답안 목차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딱 봐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렇게 목차를 막 5, 6개씩 일단 목차를 잡아서, 목차가 잡힌다는 얘기는 소목차는 써도 문단 구성이 문단이 나눠지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5개 논리를 연결해가지고 써야 되는 답안을 기록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 이쪽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목차가 5개가 이렇게 구성이 잡혀있으면 1점씩 주고 출발해요. 일단 나눠져 있으니까. 쟁점을 제대로 잡았고 답안 구성이 제대로 돼 있네잖아요. 일단 기본 점수를 깔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0.5점씩 2.5점 1점씩 5점을 깔고 들어갈 거를 이렇게 뭉뚱그려 쓰는 순간 이제 채점하는 사람도 고민이 들어가. 이걸 점수를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빵점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쟁점 분류가 중요해요. 답안을 이렇게 목차를 잡아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읽을 때도 메모할 때도 이 답안에 채워 넣을 거를 찾으면서 문제를 풀고 읽을 거잖아요. 그니까 기록의 가장 출발이에요. 공소사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요 공소사실은 요쪽이고 요 공소사실은 이쪽이고 이 공소사실은 둘 다 나왔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문제 푸는 가장 출발이고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답안을 쓸 때도 그 분류에 맞춰가지고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어떤 식으로 읽어낼지는 좀 더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걸 할 거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구나 문제인식을 먼저 하세요. 기록 공부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정말 생소한 얘기들이거든요. 대충 이제 형소법이나 형법 기본 강의 할 때 핵심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한 번씩 얘기했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답안 구성 자체 이런 걸 배우는 게 그 실전 정리 쪽으로 가시면 답안 작성법 무명 공정리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도 할 거예요. 지금은 쟁점 분류 정도만 잡아두고 이게 기록형 시험과 사례형 시험이 크게 다른 거구나. 딱 그 정도 잡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 했어요.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가 특별법부터 하고 이제 제일 뒷부분부터 하고 다시 앞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10일 동안 쭉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인강으로 업로드 될 때는 전체 기본 강의 10일짜리를 전체 업로드하는 것도 있고 특별법 파트, 메모법, 무명공정리법 이렇게 주제별로 끊어가지고 4일짜리, 하루짜리 이렇게 업로드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형사재판 실무 수업 같은 걸 열심히 듣고 하면 이렇게 기본 강의 따로 안 듣고 특별법 같은 것만 좀 업데이트하고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주제별로 끊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내용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해가지고 좀 들을 수 있게 주제별로도 업로드 끊어가지고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첫 시간에 한 거는 특별법 쪽으로 분류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19페이지 특별법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핵심 정리가 메인 교재고 이제 기록이니까 예시를 좀 봐야 되거든요. 문제 예시, 답안 예시 같은 거 필요한 얘기들 볼 때 이제 기출 문제집을 볼 건데 원래 재작년까지는 이제 부교재 설명을 좀 간단히만 하면 재작년까지는 그냥 1회부터 12회까지 해가지고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기출해설집을 출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50페이지고 문제를 싣고 또 문제 푸는 거 방주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차마다 어쨌든 기본 문제 50페이지에 해설에다가 또 요새는 CBT 답안까지 들어가죠. CBT 답안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줄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를 묶어버리면 책이 너무 뚱뚱해지고 또 책이 매년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한 회 추가됐다 그래가지고 또 작년 책 버리고 새 책 사고 이런 것도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책을 이제 끊어가지고 출간합니다. 그래서 1회, 5회 5개씩 묶었어요. 그래서 좀 상황 봐가지고 이제 10개년으로 다시 묶을까도 하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출간된 책은 1회부터 5회, 6회부터 10회, 10회 이후 이렇게 출간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으면 이제 작년 개정된 거에서 3권
최근 회차만 이제 추가해가지고 개정되겠죠. 책이 지금 이제 3권이 있는데 요거를 또 기본 강의 듣겠다고 부교재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찾아볼 것들이 막 흩어져 있고 하니까 3권을 다 그냥 가지고 부교재로 활용하면 좋긴 한데 또 책을 3개를 또 한꺼번에 다 사고 그거를 막 들고 다니려고 몇 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건 좀 부담되고 하니까 이제 기본 강의 성격을 고려해서 가장 초기 회차 있죠. 시험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성격을 고려해서 가장 쉬운 문제 해가지고 딱 1권 있죠. 1회부터 5회 기출해설 그 기록형 기출해서 1권을 부교재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권에 빠져 있는 걸 좀 예시로 보고 해야 될 때는 뭐 추가 자료도 고려해가지고 드리고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주교재는 핵심 정리고 이제 부교재로 기출해서 1권을 볼 거고요. 당연히 어떤 수업이든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장용 법전을 들고 다닙니다. 생각보다 법전은 찾아볼 일이 많죠. 그리고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법전을 찾는 것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시험을 제대로 시간 안에 보고 풀고 제대로 답안 작성하려면. 그래서 계속 이제 법전도 찾아보고 할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연차가 좀 되셨죠. 1학년이고 선행이고 하면 그냥 법제처 어플 깔아가지고 휴대폰으로 보세요라고 하고 아니 뭐 형사법 한글법전 이런 거 따로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라고도 하지만 이제 지금 한 2, 3년 차 되면 웬만하면 시험장용 법전, 두꺼운 법전을 시험장용 법전을 찾는 것도 좀 이제 평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시험장용 법전은 들고 다니세요.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사물함 하나 채워놓고 학원에서 들고 다니고 하나 한 두세 개 이렇게 그냥 각각 채워놓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용 법전도 들고 오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쉬었다 가죠. 그래서 쉬었다가 219페이지 특별법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